근데 이런 관계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게 쌓여야 사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제 관계 형성을 하는지는 지금 제가 회사원이라는 단서를 건 거는 신용대출이 나올 수 있느냐도 있지만 투잡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제가 일부러 회사원이라는 걸 붙였는데 우리 피디님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피디님 나랑 같이 1년 반 고시원 이걸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쇼호스트 본업으로 한 주에 방송을 막 한 6개, 7개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미팅을 6번, 7번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고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고시원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유튜브를 찍고 있는 사람이고요. 파티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신축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축은 이제 제가 제 건물이 이제 올라가는 거라 제가 막 많은 노동의 진모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고시원은 무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100% 무인으로 하는 건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노동력도 필요한데 거의 100%처럼 무인 운영 가능한 노하우를 이제 제 해나경 클래스에서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주인이 좀 들락날락 거려야죠. 그래야 관리가 좀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월수금, 화목, 토로 가시면 되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잡으면 되는데요. 그 건물의 규모, 방 개수의 차이 뭐 이런 거에 따라 시간은 좀 달라지겠죠. 매일매일 가겠다 하면 진짜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끝나고 이틀에 한 번 가겠다 하면 1시간 반 여유 있게 이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저희 해나경 패밀리 분들은 출근하기 전에 들렸다가 가요. 근데 이제 막 땀나고 막 이래야 되고 하면 뭐 걱정 없어. 고시원 다 씻는 데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그 빈방 하나 있으면 씻으면 되죠. 아니면 끝나고 퇴근해서 하시고 가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나는 그마저도 싫다. 그냥 오토로 돌리고 싶다.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시원 운영 방법에는 첫 번째,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총무님을 통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 운영은 순이익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 좀 자유를 원해요. 네, 저는 제 몸을 갈아넣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 청소비로 투자할 수 있어요 하면 이제 총무님께 청소를 부탁하면 되는데 총무님인 이거는요 약간 이전 세대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주하시는 분이 총무님으로 계셔서 손님 룸투어도 시켜드리고 계약서도 쓰고 뭐 이런 잔잔바리 일을 다 하시고 청소도 하고 이걸 다 몰아서 해서 보통 방을 하나 제공을 하죠. 예를 들어 방이 40만 원이면 40만 원짜리 제공을 하고 한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차액 60, 70 이거는 협의에 따라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월급을 들여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총무님을 안 쓰는 추세예요. IoT가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뭐 이제 핸드폰 하나로 불도 켜고 끄고 보일러도 켜고 끄고 조절 다 하고 그 요즘은 음식도 제공을 많이 김치랑 이런 거 안 하는 추세예요. 냉장고를 없애거든요. 냉장고가 있으면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용 냉장고를 없애고 방에 투도어, 냉동, 냉장 돼 있는 거를 차라리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넣어서 방값도 올리고 내가 관리도 편하게 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또 룸투어도 CCTV랑 도어락이 있으니까 총무님이 없어도 돼. 그럼 굳이 내가 한 100만 원 돈을 줘가면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총무님을 좀 안 쓰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진짜 완전 편하게 하고 싶어 하면 총무님을 쓰셔도 돼요. 마지막이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100% 이제 무인이 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거의 다 100%로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청소 업체를 쓰기는 하는데 조금 달라요. 보통은 고시원을 전문으로 하는 한 4, 50만 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는 청소 업체를 쓰거나 당근 알바를 쓰거나 아니면 고시원에서 살고 계신 분들에게 반값 할인을 좀 해드리던지 아니면 뭐 용돈 개념으로 좀 더 들여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 계시는 분이 일을 하면 뭔가 부탁하기도 그렇고 좀 껄끄러운 일이 좀 많이 결국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비추천, 비추고요. 업체 쓰는 것도 40만 원, 50만 원 그건 괜찮은데 뭔가 좀 더 손이 내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업체는 어떤 거냐면 아예 그냥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예요. 청소 전문 업체여서 저는 돈을 투자를 많이 해요. 방이 53개나 되다 보니까 요거는 좀 매일 청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 6회로 해서 저는
이제 100만 원을 드리는데 주 3회가 거의 4, 50인데 주 6회 1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큰 금액일지라도 제가 얻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 저희 대표님과 저와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서 무인으로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룸투어는 제가 CCTV 보면서 그 도어락 있으니까 번호 알려드리고 하면 되는데 계약서 쓸 때 계약서 보통 이제 방에다가 놓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신발장에다가 그 계약서랑 이제 슬리퍼 선물 드려요. 슬리퍼 신고 다니시라고 거기다 놓고 쓴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 우편함이나 무인 택배함 같은 데 넣어 놓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이제 비밀번호 딱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개인정보니까 가져가서 정리를 하는데 저희 청소 대표님이 그 무인 택배함에 있는 혹은 우편함에 있는 계약서를 꺼내서 서류함에 넣어주는 걸 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안 그러면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매트나 침대 시트 매트리스 같은 커버를 그걸 수거를 해서 공실이 생겼을 때 집에서 다 빨아서 자시 가져가던 아니면 빨래방에서 빨아서 가져가던 근데 고시원에서 빠르려고 하면 그게 세탁 시간 걸리지 건조 시간 걸리지 저는 후다닥 갖다 나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시원에서는 이걸 세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발매트랑 막 이런 거 갖다가 오는 것도 제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청소 대표님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대표님이 그것도 직접 지금 다 해주고 계세요. 정말 갈 일이 없어. 만약에 이제 전등이 나갔다거나 뭐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면 또 저희 도배 사장님이나 그 시설 해주시는 또 사장님이 따로 계셔서 전화 한 통해서 말씀드리면 또 알아서 왔다 갔다. 근데 이런 관계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게 쌓여야 사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내일처럼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쿨하게 하고 가고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제 관계 형성을 하는지는 제가 클래스 때 알려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손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소 대표님께서는 청소 이외에 간단한 사무적인 부분들이나 이거 하나 또 있다. 퇴실할 때 방 체크를 해야 돼요. 보증금을 주려면. 그러면 방이 바닥이 더럽게 뭐가 끓여 있거나 도배가 더럽게 되어 있거나 하면 그걸 체크를 하고 보증금을 좀 빼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 체크할 때 또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도 돼. 왜? 저희 청소 대표님이 가셔서 그거를 체크를 하고 방 상태 어떻습니다 하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다 만들어 놓으면 무인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30대의 그 직장인도 9to6 하셔도 충분히 무인으로 운영을 해서 고시원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궁금증 다 해결? 또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30대 직장인을 대표해서? 뭔가 가장 창업할 때 제일 주의해야 할 점, 조심해야 할 점. 맞아, 당연히 있죠. 지금까지는 약간 제가 장밋빛 네, 창업하기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조심해야